소개해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죠. 뭐 형님 예산, 만사 형통, 또 뭡니까, 뭐 영일대군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잠시 후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이제 바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아직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승용차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이상득 전 의원이 지금 가방을 들고 출석을 하는 겁니다. 보좌관이군요.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그 현장에 취재진들이 대거 몰려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일단 검찰에 출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동영 차장, 오늘은 일단 참고인 조사지만은 자격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조사 도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사실상 그 최소한의 예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상의 피의자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그 피의자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검찰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득 전 의원 지금 기자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언급을 요청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가서 성실하게 답변을 응하겠습니다. 의장님, 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받은 돈으로 대선 자금을 네, 이상득 전 의원이 결국 지금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상득 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리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답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사실이 아니고 올라가서 이야기하겠다. 올라가서 얘기하겠다. 예, 이렇게 답변한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이 검찰에 소환 조사 받는 분 치고 내가 돈 받았다고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이게 뭐 대통령의 친형이고 사실 그동안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임기 말기에 또 이렇게 가장 측근이 이렇게 검찰에 불려가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럴 텐데 혐의는 사실 조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조사받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축은행 그 퇴출 저지와 관련된 로비를 받으면서 7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느냐. 네. 네. 예, 그리고 그 보좌관인 그 박배수 전 그 보좌관이 그 SLS 이국철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장롱 속에 7억 원을 보관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 이렇게 그 7억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7억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신문마다 조금씩 액수는 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지 7억으로 저도 본 신문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5억하고 또 뭐 다른 액수가 네. 나오고 이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 건가요, 액수가? 예, 액수가 그 한 번에 얼마를 네. 딱 받았다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저축은행 관련된 7억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 미래저축은행 그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있었고요. 김창경 미래저축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에게 5억에서 6억 가량의 돈을 받았다. 그 시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받은 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그 대표이사를 역임했었던 그 코오롱 측에서 1억 5천만 원의 그 자문료 쪽에 그 돈을 받았는데 이 역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소지가 있는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돈을 합치면 약 7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개 언론에서 지금 7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건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솔로몬 저축은행, 그다음에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돈 받은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 코오롱으로부터 자문료로 받았다고 하지만 정치자금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비서 네. 계좌에서도 뭉칫돈 7억 원이 또 발견됐잖아요. 이건 또 별도인가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7억의 두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7억은 이 저축은행과 관련된 돈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이 7억을 설명을 드리면 그 보좌관 중에 그 박배수 씨가 있었는데 네. 그 한때 그 논란이 됐던
논란이 됐었던 SLS 이국철 회장이 그 로비를 하면서 한 8억 원 가량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 박배수 씨의 관련 인물들까지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의 계좌에 그 7억 원 가량이 들어온 돈을 뭉칫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죠. 예. 그래서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상득 의원이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서면 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내가 그 부동산을 매각했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받은 축의금을 장롱에 보관했던 돈이다. 그래서 장롱 속 7억 원이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돈의 출처도 검찰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면 네. 왜 장롱에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 통장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장롱에 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 상식에서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혹이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출두하면서도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네.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그러면 검찰은 지금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고 정치인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를 할 방침입니까? 자, 이 돈을 받았다. 네. 물론 액수도 큽니다만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2007년부터 2010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저축은행들이 과연 어떤 명목의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느냐. 내가 말은 하지 않았어도 당시에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편의가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이면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검찰이 강도 높게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늘 수사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쉽게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임석 회장이나 김창경 회장을 즉각 불러서 대질 소환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질 소환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까? 상당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도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조사를 받아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 그러진 예전에 않으시겠죠.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요? 진짜요? 좀 기사와 관련돼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검찰에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강도가 높아서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이 고령 아닙니까? 70대죠? 그렇죠. 70대에. 오늘 이제 10시에 소환이 됐으니까 혹시 밤샘 조사까지 가게 되면 체력적으로도 무리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안도 복잡한데다가 그리고 그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물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검사도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 이렇게 3명이 배치가 됐을 정도로 네. 오늘 조사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 밤늦게 심야 철야 조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편의 해서 이 간이 침대 정도는 놔주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김 차장. 대통령의 형이 이제 출두까지 했는데 정치권 반응 또 시끄럽겠죠?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만사 형통으로 불렸고 지난 4년 반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정권을 유지했다고 비판할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입었다는 평가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박근혜 당 체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응원군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네. 고문이죠. 네. 대선 예비 주자인데, 이분도 지금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네. 지금 조사를 받았고, 어떻습니까? 고소인의 참고인 그렇습니다. 자격이 예. 약간의 그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상임 고문이 검찰 소환조사를, 부산지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새누리당 측 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번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쪽에서 문재인 상임 고문이 민정수석 근무 당시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의 수임료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법무법인 부산 쪽에서 이걸 발표한 새누리당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예. 문재인 고문은 고소인 측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무혐의다, 뭐 혐의가 있다 없다 논 외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아무 저축은행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예. 이 뭐 대통령 임기 말기에 가까우면서 친형까지 검찰에 불려가고 또 오늘 자칫하면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청구될 것 그런 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 사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7억이 두 가지 사안만 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늦게까지 조사가 끝날 테고요. 이 조사가 끝나면 각 질문과 답에 대한 그 정확도를 다 검찰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오늘 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라도 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일단 귀가 조치를 시키고 그리고 면밀한 서류 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친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의 수사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